현장을 찾아다니는 기자 김 기자 간다. 김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11월 5일 광화문에 나가서 취재를 하셨는데 그 당시 인원 한 어느 정도나 됐나요? 뭐 일부에서는 20만, 어쪽에서는 30만 되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참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운데 뭐 경찰에서는 뭐 4만이라고 했고 주최 측에서는 20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20만 이상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왜 쉽게 얘기해서 작년 민중 총궐기 때 그때랑 비교하면은 그때보다 2배 더 많았고요. 제가 왜 2배 더 많다 그랬냐? 실제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도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네. 서울시청까지 서울시청 그 덕수궁 앞에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약 0.9km, 거의 900m입니다. 네. 1km에 가까운데 정말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물론 빽빽하게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빽빽하면 사고 그럼 100만 명이죠. 제가 이제 그 CCTV로 해서 우리가 이제 행진했을 때 광화문광장에서 종로 2가 쪽으로 이제 그렇죠. 할 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저도 선배 말씀대로 너무 궁금했어요. 이 인파가 아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그날 백남기 어르신이 이제 노제부터 있었으니까 아침부터 갔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제 종로 3가에 됐을 때 이제 서울극장 앞에서 저도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지켜봤어요. 저는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3분의 1 지점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었는데 10분 이상을 지켜봤어요. 그 자리에서. 끊이질 않아요. 계속. 왕복 6차선입니다. 그렇죠. 그 종로, 광화문에서 종로로 가는 길이 왕복 6차선인데 인도까지도, 그 양쪽의 인도까지도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선으로 따지면 왕복 8차선이 꽉 차서 계속 물결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외친 거는 단 하나였죠. 하나죠. 박근혜 하야라. 박근혜 하야라. 과연 그 하야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 조심스러운데 네. 오늘 우리 주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하야할지에 대해서 그쵸. 따져 묻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인터뷰 한번 보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끝까지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하야하면 저는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면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직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대통령이 명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헌정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비로소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사법심판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겠는가. 항상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하야라는 얘기를 뭐 대놓고 얘기 못 하거나 좀 더 이제 많은 고민이 섞인 이 어떤 그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김 기자가 볼 때는 이 시민들이 왜 하야라고 자꾸 외치는 것 같아요. 탄핵이나 어떤 다른 정치적인 해결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2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오히려 사과문에 그렇죠. 더 분노했죠. 사과하고 나서 분노를 하고 폭락하고 전라도에서는 호남 지방에서는 0%, 청년층에서는 2030에서는 2%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과라는 거는 진심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진심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하겠다 책임이 전제돼야 돼요. 근데 사과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걸 보고서 느낀 거는 이 진심 어린가? 오히려 책임을 안 지겠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저희가 이제 음식점에 갔을 때 5,000원짜리 백반을 먹더라도 항상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족하는 거. 근데 백반을 먹을 때 반찬이 생각보다 5,000원보다 잘 나옵니다. 그러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진심 어린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지? 이 정말 어디에 책임이 있고 어디에 무슨 진정한 사고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기대치는 이미 형성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이거니까 그 기대치는 형성돼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진심 어리다 그러는데 그걸 못 넘습니다. 근데 이 선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하야라고 퇴진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게 뭐 거국내각일 수도 있고 이선후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국민들이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하야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상황은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여론 자체도 분명히 달라질 거고요. 근데 진성준 전 의원 방금 전에 의견 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를 너무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물러나는 순간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물러나는 순간 법적인 보호망이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안위와 일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안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시민들이 더더욱 강력하게 외칠 것 같은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너무 놀라웠습니다. 일단 그날 현장에서 저랑 같이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본 시민 한 분이 있는데 네.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사과를 몇 번째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뉘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이 나선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오늘의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정도면은 대세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봐야죠. 저도 놀랐으니까. 그냥 참여한 시민 한 명으로서 놀라울 따름이에요, 진짜. 선생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해야 될 좀 길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은 뭐 하해라는 단어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물러나서 자기가 잘못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변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뭐 이성 후퇴라든지 아니면 공내가 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끌고 그렇죠. 갔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저 사람한테 기대할 건 없다. 하야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촛불 집회 이 시위에서 눈여겨볼 게 또 이 교복 그렇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에서조차도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의 있던 그 보도를 그러니까 그 시위 참여 얘기를 보도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벌써 거리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민들 특히 그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 이들이 나왔는지, 특히 네. 중학생과 고등학생. 저는 딱 봤을 때 고등학생 같았는데 중학생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랬어요? 점입니다. 14살, 15살 친구들이 왜 나왔는지 함께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소년이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저희가 하는 속된 말로 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일은 벌려놓고 나중에 나 먹으려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시니까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생각을 한 게 갑자기 20살부터 정치에 빡 참여하게 되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저희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일은 저희가 스스로 나서서 저희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밌는 표현 나왔어요. 꼰대. 그렇죠. 우리도 꼰대가 될 수 있는데 그 꼰대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정말 인상적인 게 하나가 네. 20살이 돼서 정치 참여하면 늦는다. 그렇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하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거 노동법, 헌법 가르쳐야 된다. 이 친구들은 벌써 그런 거를 스스로 배운 것 같아요. 그럼요. 공부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 옆에서 봤을 때 어땠어요? 중학교 2학년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됐을 때 빡 정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얻어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그날 핵심적으로 말했던 거는 최초에는 역사 교과서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까지 나왔는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왜 나왔겠냐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20살이 됐을 때 이런 정치적인 연습이나 생각 자체를 안 하면은 과연 그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냐? 스스로 자문했을 때 못한다고 말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 청소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배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4.19 혁명 때 학생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은수미 의원을 그날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은수미 의원도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나섬으로써 사회가 변혁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그냥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오늘 우리 녹화일 기준 화요일 날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왔어요. 네, 13분 회담을 하고 13분. 왔는데 13분. 아니 누가 우리 지나가다가 만나도 10분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13분 동안 지금 얘기한 걸 잠깐 짚어보면은 뭐 김병주 총리 후보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인선을 했지만 모르겠다.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총리를 내놓으면은 얼마든지 받겠다는 건데 자기로서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민중총궐기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개헌 카드 이후에 두 번째 지금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당장 나온 게 여론에서는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섰다는 반응도 벌써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금 여론 자체는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저는 이 진심의 선이 얼마나 과연 국민들에게 이번에 통할지에 따라서 이번 주말 집회가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총리는 총리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에서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수사 대상인 사람이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 전 그것도 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대로 놔두고 하야를 해서 수사를 먼저 받고 우리나라 그렇게 크게 안 무너져요. 대통령 없어도 총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각상훈 변호사가 그렇죠. 혼돈을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상훈 변호사 말을 또 보태자면은 헌법에 이미 다 대통령 하야 이후의 시나리오가 다 헌법에 보장돼 있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죠. 그렇죠. 저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흔드는 지금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내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제대로 반응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조금 요즘에 뭐 우스갯소리로 유시민 전 장관이 뭐 저희 썰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총리 후보설. 저는 재미 반 농담 반으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모두가 헉할 정도의 이 정도 사람의 기준을 넘어서는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말 재밌는 그림이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슈에 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슈 메이킹을 한 거니까 여론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지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난 주말 11월 5일 드디어 이제 백남기 농민께서 뭐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고향 보성에 가서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던 고향을 갔다가 이제 광주 묘역에 묻히셨어요. 이제 그 노제 부분을 다 보고 왔을 텐데 네. 그 부분 좀 언급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부터 좀 서둘러서 물론 오후에 민중총궐기가 있었지만 좀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좀 진비 그리고 어르신을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 그 미안함 이런 것들이 저를 그 현장으로 좀 이끌더라고요. 그날은 뭐 카메라 물론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취재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미안함이 너무 컸어요. 제 앞으로 백남기 어르신의 그 둘째 딸이죠. 백민주아 씨와 그 다음에 그 손주가 제 앞으로 울먹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랑 동년배입니다. 백민주아 씨는. 근데 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백남기 어르신을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마우면서도 우리 사회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그런 고마움이 있는데 한 남자를 한 어르신을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나?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몰지각한 세상에 살고 있나? 이런 시민들이 많이 나온 게 고마우면서도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바는 뭐냐? 민중총궐기 때 모두가 백남기 어르신을 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11월 12일이죠. 대규모 집회 더 많은 그 시민들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경찰이 물대포를 그렇죠.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역사의 현장에 내가 이 역사의 흐름에 함께 걷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무언가 바꾼다는 희열이 굉장히 커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믿거든요. 11월 12일 날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날이 비록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그 날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지금 시대에 삐뚤어진 이 민주주의,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종 기자 또 현장에서 네. 적절한 취재, 그래도 몸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날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